안녕하세요. 코드다운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제가 원하는 이미지를 프로그램에 업로드해서 사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배워볼 거예요. 그리고 다음 시간에는 이렇게 업로드한 이미지를 활용해서 다양한 예제들을 만들어 볼 겁니다. 자, 그럼 오늘 코딩 시작하겠습니다. 자, 먼저 tkinter import asteris크로 모든 클래스를 불러옵니다. 자, 이렇게 윈도우 객체를 생성을 해주고요. 그리고 윈도우다 타이틀을 사용해서 타이틀을 지정해 줄게요. 자, 이미지 업로드하기라는 이름을 붙여주겠습니다. 이렇게 tkinter를 사용하실 때는 각종 이벤트를 처리할 수 있는 메인 루프를 가장 코드 하단에 적어주셔야 합니다. 그래서 이 사이에 코드를 작성해 나가시면 되는 거죠. 자, 그리고 준비한 이미지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지금 이 부분이 바로 준비한 이미지인데요. 자, 제가 두 가지 경우를 보여드리기 위해서 자, 하나의 이미지는 바로 자, 작성하고 있는 이 파이썬 파일과 동일한 폴더 내에 벌즈라고 하는 png 파일을 저장을 해두었고요. 그리고 또 다른 파일 하나가 이미지즈라고 하는 폴더 내에 파일 하나가 저장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두 가지 이미지를 가지고 와 볼게요. 자, 이렇게 해서 먼저 이 벌즈라고 하는 이미지부터 하나 먼저 불러오겠습니다. 먼저 tkinter에서 이미지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포토 이미지를 통해서 자, 파일 경로를 알려줘야 합니다. 자, 이곳에 벌즈.png로 입력을 해줄게요. 자, 이렇게 동일한 폴더 내에 이미지 파일이 있는 경우에는 바로 이렇게 벌즈.png라고 해서 파일명만 적어주시면 됩니다. 이제 포로 이미지를 사용해서 이미지를 준비를 시킨 다음에 자, img1이라고 이름 붙여줄게요. 자, 두 번째 이미지도 동일한 모습으로 가지고 와볼게요. 자, 두 번째 이미지도 포토 이미지라고 해서 자, 파일의 경로를 지정을 해주시면 되는데요. 자, 이 파일의 경로는 이렇게 images라고 하는 폴더 안에 winter.png 형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images라고 하는 폴더명을 먼저 적어주시고 그리고 winter.png로 폴더명 그리고 슬러시 그리고 이미지 파일명으로 적어주시면 되세요. 자, 이렇게 해서 이미지 1과 이미지 2가 준비가 되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이미지를 먼저 레이블을 사용해서 띄워볼게요. 자, 지난 시간에 저희가 배웠던 레이블에 한번 적용시켜 보겠습니다. 레이블 언더바 이미지로 이름을 붙여주고 자, 그리고 레이블 객체를 하나 생성을 하겠습니다. 처음에는 윈도우, 이전 시간에는 텍스트를 사용해서 원하는 글자를 적어주셨죠. 그런데 텍스트 외에 이미지를 띄워줄 수도 있습니다. 그때는 이미지는 해서 자신이 원하는 그 이미지를 적어주시면 되세요. 저희는 img1을 한번 띄워볼게요. 자, 이렇게 해서 팩을 사용해서 한번 윈도우에 띄워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형식으로 레이블의 글자 대신에 이 이미지를 사용해서 이렇게 업로드를 할 수 있습니다. 자, 이번엔 이미지 툴을 버튼에 한번 사용을 해보겠습니다. 자, 버튼 img로 자, 먼저 버튼을 만들어 줄게요. 자, 먼저 버튼을 생성해 줄게요. 그리고 버튼도 동일하게 기존에 텍스트라고 썼던 그 부분을 이제는 이미지로 변경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이미지를 버튼에는 이미지 툴을 써볼게요. 그리고 버튼 언더바 img 팩을 사용해서 표현을 해주겠습니다. 자, 이렇게 표현을 하게 되면 팩을 쓰는 경우에는 아래쪽으로 배치가 되겠죠? 자, 이렇게 해서 이미지가 위아래 배치가 되는 걸 볼 수 있어요. 자, 저희는 옆으로 배치를 한번 시켜볼게요. 지난 시간에 자, 팩 안에 이렇게 사이드로 어느 쪽으로 배치시킬지 정하는 부분에 대해서 했는데요. 자, 이렇게 사이드를 사용해서 어느 쪽으로 배치시킬지 정해줄 수 있어요. 자, 저희는 레프트로 배치를 한번 시켜볼게요. 자, 이렇게 한번 배치를 시켜보겠습니다. 이미지 크기 자체가 이렇게 조금 다르죠? 왼쪽은 레이블이고 오른쪽은 버튼이에요. 그래서 버튼은 실제로 클릭할 수도 있습니다. 이제 클릭했을 때 이제 어떤 메시지 박스라든지 아니면 다른 코드가 실행되도록 만들어줄 수 있는데요. 이런 부분은 이전 시간에 배웠던 버튼을 클릭하면 이제 다른 어떠한 형태로 바뀌도록 만드는 그런 부분을 참고하셔서 한번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해서 레이블과 버튼을 사용하는 이 두 가지 방법에 대해서 했는데요. 다른 한 가지 방법은 이제 캔버스에 이미지를 띄워주는 방법이에요. 자, 그 부분을 한번 해볼게요. 자, 이 버튼과 레이블 부분은 주석 처리를 해두겠습니다. 그래서
버튼 레이블 부분은 이제 주석 처리를 하고, 자, 이번에는 캔버스를 사용해서 이미지를 띄워보겠습니다. 캔버스는 이미지나 도형을 그릴 수 있는 위젯이에요. 그래서 캔버스에 이러한 이미지를 띄울 수 있습니다. 윈도우에 저희 캔버스를 넣어줄 거고요. 저희가 너비와 높이 사이즈를 정할 수가 있는데요. 자, 이 사이즈를 width와 height를 사용해서 정해주시면 되세요. 그리고 백그라운드 컬러도 지정을 해줄 수 있습니다. 백그라운드 컬러를 아이보리로 한번 지정을 해볼게요. 이 캔버스 또한 이제 팩 또는 그리드 등을 이용해서 저희가 배치를 시켜줘야지만 확인 가능해요. 자, 이렇게 백그라운드만 지정했을 때 한번 F5번을 눌러서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지정한 크기의 캔버스가 아이보리색으로 표현이 된 걸 볼 수 있어요. 자, 이곳에 이제 저희가 이미지를 한번 띄워볼게요. 자, 캔버스에 이미지를 띄우기 위해서는 canvas.create image를 사용해서 띄워줄 수 있어요. 자, 이렇게 띄워줄 때 먼저 그 위치, 어디에 이 그림을 위치시킬 건지 x, y로 위치 값을 정해 주셔야 됩니다. 자, 저희는 위쪽에서 이 캔버스의 크기를 정했죠. 그래서 저 캔버스의 크기를 감안해서 적어줄게요. 자, 340, 340으로 자, 가운데 이미지가 위치하도록 만들어주겠습니다. 그리고 실제 저희가 적용시킬 이미지는 이제 버튼이나 레이블처럼 똑같이 이미지라는 옵션을 써서 넣어주시면 되세요. 자, 이곳에 이미지 툴을 한번 적용을 시켜볼게요. 자, 이렇게 해서 F5번을 눌러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캔버스의 사이즈가 조금 더 크죠? 이미지가 조금 더 이렇게 작게 들어갔어요. 그래서 캔버스에 지금 테두리가 보이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그 안에 가운데에 그림이 위치한 걸 볼 수 있습니다. 자, 여기 가운데에 제가 글자도 띄울 수 있어요. 캔버스다. 자, create 텍스트를 사용하면 글자를 띄울 수 있는데요. 이 글자도 한번 띄워볼게요. 자, 글자도 X축은 가운데 지정을 하고요. Y축은 한 200 정도로 먼저 적어볼게요. 글자는 텍스트에 적어주시면 됩니다. 자, 멋진 하루 되세요 라는 글을 적어줄게요. 자, 그리고 폰트도 저희가 지정을 해주겠습니다. 저는 나눔 발음펜이라는 글자체를 지정을 해줄게요. 그리고 조금 굵게 만들어주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F5번을 먼저 한번 눌러볼게요. 이렇게 하면 이제 이미지 위에 이렇게 글을 띄울 수 있어요. 그래서 좌표값을 활용해서 그 좌표값으로 글을 원하는 곳에 위치시켜주면 됩니다. 자, 지금은 검정색으로 되어 있죠. 자, 이 글자 색을 조금 바꿔볼게요. 자, 글자 색을 바꾸는 방법은 fill을 사용하시면 되세요. 자, fill에 화이트로 글자 색을 흰색으로 한번 지정을 해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면 흰색으로 이 글자가 표현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번 시간에는 레이블과 버튼 그리고 캔버스를 사용해서 이미지를 띄우는 방법에 대해서 배워보았는데요. 오늘 이렇게 배운 이 이미지를 가지고 다음 시간에 버튼을 클릭하면 다양한 캐릭터 이미지 중에서 랜덤으로 특정 캐릭터가 추출되도록 만들어줄 겁니다. 자, 그럼 저는 다음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